일단 1심 선고 이후에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징역 1년 뒤집힐 일은 많지 않다. 그럼 이제부터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습니다. 재판이 빨리 확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법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유죄가 나왔든 무죄가 나왔든 재판 지연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2년 2개월까지 걸렸습니다. 재판에 넘긴 이후에 1심 선고까지. 633 지켜야 된다.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 얘기인데 구자남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아예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꾸린다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뭘 모니터링하고 들여다본다는 겁니까?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 비상식적으로 있었던 게 사유도 맞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막 불출석을 하고 증인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재판을 파행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일반 사건에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 633 원칙이라는 건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거나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었는데 이전에 강규태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이 그 법을 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원칙으로 돌아가고 법을 지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기간은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딱 6개월 남았습니다. 예. 거기서 재판을 느리기 위한 그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부분이 재판 지연을 위한 시도라는 것을 확인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이제 길을 갖겠죠. 일단 항소심이 3개월 내에 끝날 것이다라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 가지고도 지금 공표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재밌는 게 보통 정치적인 사건은 선고가 났을 때 부당하다라면서 항소장을 당일날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서 오늘까지도 항소장을 안 넣었더라고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저 화면이었죠? 저 화면 이제 저 법정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바로 지금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거고 나온 뒤에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얘기를 했는데 구 변호사가 알아보신 결과 아직까지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안 냈다. 그렇죠. 항소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다. 그렇죠. 선고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그 일주일마저도 굉장히 소중하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는 만큼 항소심으로 기록이 빨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서도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을 어떻게 늘릴까 지금부터 머리를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구 변호사님이 알아보셨겠지만 뭐 설사 항소하겠다는 실제 서류를 늦게 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아예 고의로 지연 전략이라고 아예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다만 현실은 그렇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 국민의힘에서 네. 재판 지연 꼼수를 막겠다고 TF팀까지 꾸린 이유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되면 재판이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기 단축이라도 맞불을 놓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이제 임기 단축 말씀하시면 개헌을 뜻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정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모임도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지지자, 야당의 지지자를 넘어서 중도층을 넘어서 사실 여권의 지지자, 국민의힘 당원들까지도 쉽게 말해서 국민 전체 한 70% 정도는 동의를 해줘야지 탄핵에 이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탄핵의 위기가 온다면 이게 나라냐
하면서 탄핵에 대한 허들이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런다고 하면 이 개헌이라는 것은 꼭 굳이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적인 것도 있지만 시대적인 과제, 뭐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조금 해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이 낫지 않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로 작심한 판결이기 때문에 국민이 차라리 이 국민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이 차라리 임기 단축 목소리도 낸다라는 건데 다만 이게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이후에 이 목소리를 내는 거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임기 단축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비판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에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더 걱정하는 게 바로 위증교사 1심일 텐데요. 정확히 다음 주 저 이 시간 뉴스탑10 시간 결론이 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예 주말 새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어록에 수록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직면하게 될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입니다. 실패한 위증교사인지 실패한 무죄 선동인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데는 35글자가 아니라 12글자면 충분할 것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제는 위증교사 차례입니다. 위증교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재판부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때 법정 구속을 결정한다면 이 부분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받을 때 위증교사 부분과 대북 송금 부분은 국회에서 이미 구속해도 좋아라고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방탄이 안 통합니다. 불체포 특권이 통하지 않고 재판부가 결정하면 바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징역 1년이 나왔다. 그런데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 징역 1년을 예상했어요. 위증교사. 그리고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 징역 1년을 했는데 구자능 변호사가 아까 본인이 직접 본인 스스로 약간 뭐 자찬하신 것 중에 이제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을 대략 맞췄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이거 진짜 이 국민의힘 사람들처럼 징역 1년 위증교사 이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 몇 달 전부터 실형 1년을 예상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이게 그냥 뭐 느낌적으로 골라잡는 게 아니라 양형 인자가 있고 예. 유사살례에 대한 판례를 다 분석을 했을 때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실형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예. 그중에서 그나마 선처하는 입장에서 실형 1년 이렇게 딱 한 거 더 다른 사례에 비해서 과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없다.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양형위원회의 기준에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낙선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가능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까지도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상이 맞았잖아요. 근데 위증교사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가중 사유만 있기 때문에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녹취나 증거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는 무죄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 구속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이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증거가 더 탄탄하다. 예. 그리고 집행유예 사유도 없다.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5일 위증교사 뭐 민주당에서 더 걱정하는 듯한 위증교사 1심도 딱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에서는 여러 사법살인 아니냐,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맞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최고위원들이 쏟아 부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